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신안이라는 곳에는 7가지 색깔의 진주가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진주들은 바다 여신 하늘비가 마법으로 그 바다에 숨겨놓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태양의 신이었고 신안의 바다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반영한 곳이었습니다. 신안 지역 주민들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풍부한 어장과 수많은 섬들 사이를 오가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아였으며 바다를 사랑하는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바다를 탐험하고 수많은 생물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소아는 바닷가에서 놀고 있다가 갑작스레 몰려오는 강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거센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아는 신비로운 해저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에 나오는 7가지 색의 진주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처음으로 바다 여신 하늘비를 직접 마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늘비 여신은 소아에게 자신의 진주들을 지키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진주 각각이 소중한 가치인 사랑, 용기, 지혜, 인내, 평화, 희망, 그리고 조화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으며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길 바랐습니다. 바다 여신의 말씀을 들은 소아는 진주 하나하나의 위대함을 느꼈고 가치들을 마을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비의 도움으로 다시 육지로 돌아간 소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며 이 진주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마을은 더욱더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기를 주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인내하며 평화롭고 희망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소아는 하늘비 여신을 대신하여 지혜롭게 마을을 이끌며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마다 누군가는 그 7가지 색깔의 진주가 신안 어딘가에 다시 숨겨져 있다는 희망을 품고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2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영암 지역에는 신비로운 달빛 대나무 숲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대나무 숲은 낮에는 평범한 숲과 다를 바 없었으나 밤이 되면 달빛을 받아 환상적인 빛을 발하며 마을 사람들을 유혹하곤 했다. 마을 어르신들에 따르면 이 대나무 숲은 마법 소녀 월영의 심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월영은 달의 여신에게 선택받은 마법 소녀였다. 그녀는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며 달의 에너지를 모으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탐욕에 찬 인간들이 달의 힘을 뺏기 위해 숲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이에 분노한 월영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 대나무에 달빛을 머물게 하여 사람들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대나무 숲의 경계를 넘은 자들은 길을 잃고 이상한 환영을 보게 되었고 다시 마을로 돌아올 때쯤이면 온몸에 오싹한 느낌이 들곤 했다. 전설에 의하면 숲의 중앙에는 은빛 호수가 숨겨져 있고 그곳에서 달의 여신이 직접 내려와 예언을 전하기도 한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달빛 대나무 숲의 옛 이야기를 전하며 숲을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경고하곤 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고 용감한 젊은이들은 어길 수 있는 경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의 숲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는 했다. 어느 날 영암의 한 소년인 정우가 달빛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전설의 의문을 품고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다. 그날 밤 정우는 몰래 숲으로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현란한 빛과 아름다운 멜로디에 둘러싸였다. 그가 도착한 곳은 말로만 듣던 은빛 호수였다. 호수 위에 떠오른 달의 여신은 정우에게 다가와 은밀히 말했다. 내가 숲의 비밀을 알고자 한다면 욕심이 아니라 자연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하느니라. 정우는 여신의 말을 들으며 달의 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이후로는 누구도 숲을 탐하려고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영암의 달빛 대나무 숲은 여전히 신비로운 전설로 남아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숲과 자연의 조화를 존중하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 3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 임실에는 갓난쟁이 소녀가 태어났다. 아이의 이름은 수아였다. 수아는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었다. 그러나 수아가 16살이 되던 해
마을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커다란 치즈가 놓여 있었는데 이 치즈는 마을을 지키는 신성한 물건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치즈는 밤에는 빛을 발하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 맛과 냄새는 마을 전역에 퍼져 고유의 풍미를 자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커다란 치즈가 밤마다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다. 치즈가 사라지면 마을을 지키는 힘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치즈를 지키기 위해 교대로 언덕을 지켰지만 치즈는 여전히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유 모를 꿈속에서 매일 밤 치즈가 가져지는 장면을 목격했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닌 마을을 구할 실마리임을 직감했다. 수아는 밤이 되자 언덕으로 향했다. 달빛이 비추는 언덕에서 수아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치즈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수아가 본 것은 요정이었다. 작은 날개를 가진 요정들이 치즈를 조금씩 잘라내고 있었던 것이다. 수아는 화가 나기보다는 요정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치즈를 가져가는 거죠? 요정의 대장은 수아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치즈 요정이에요. 이 언덕의 치즈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지. 하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마을의 힘이 약해진다면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너의 도움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마을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싶어. 수아는 요정의 이야기에 마음이 풀렸다. 그녀는 요정들과 협력하여 마을과 요정 모두가 평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치즈의 일부는 요정들이 연구한 재료로 만들어져 자연의 순환을 거쳐 다시 언덕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요정들은 마을을 보호하는 마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다. 시간이 흘러 임실 마을은 전보다 더 번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치즈 덕분에 임실의 치즈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고 매년 마을에서는 성대한 치즈 축제가 열렸다. 수아는 마을 사람들과 요정들 사이에서 대화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그녀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다. 이처럼 임실의 작은 마을은 좋은 이웃과의 협력으로 전설적인 마을이 되어 지금도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군산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던 어느 가을날 밤 군산의 바다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세대를 넘나들며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군산은 바다와 접하고 있어 어부들이 주로 이곳에서 생활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풍처럼 둘러싼 고군 상군도는 해무에 가려져 마치 신비로운 장막 속에 숨겨진 보물섬과도 같았습니다. 군산의 주민들은 이 섬에 얽힌 무수한 전설을 믿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어느 좋은 일날 밤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박씨라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고 있었지만 점점 어획량이 줄어들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씨는 옆집 할머니로부터 고군산군도의 신비한 바위섬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젊은 시절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 바위섬 근처에서 신비로운 빛나는 노을을 보고 길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언제나 좋은 일이 있곤 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박씨의 마음에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는 배를 타고 고군산군도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바다는 부드럽고도 신비한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고군산군도의 작은 바위섬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박씨는 무언가에 끌리듯 그 섬으로 향했습니다. 섬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그곳에 자리 잡은 고대 신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신전 안에는 황금빛 갑옷을 입은 고대의 신이 조각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씨는 이 거룩한 장소가 가진 신비로움에 감명을 받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신비로운 느낌 후 집으로 돌아온 박씨는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물고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가족의 생활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박 씨는 이 모든 것이 고군산군도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믿고 주기적으로 그 섬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후로 군산 지역에서는 매년 가을밤이 되면 해변가에서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먼 곳에서 바다의 여신과 고대, 신이 서로 말을 거는 소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아직까지도 군산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군산의 가을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이야기와 전설이 있는 군산의 가을밤은 항상 사람들에게 경이로움과 희망을 전하며 그들의 삶 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곳에 김천이라는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마법의 연못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김천의 전설적인 보호자 황금 물고기 때문이었습니다. 황금 물고기는 매년 첫 번째 보름달 밤에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물고기의 비늘은 태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황금 물고기를 본 사람은 평생 행운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그 모습만 신비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가 나타나는 날 밤 연못 주위에서는 신기한 향기가 퍼졌고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을 한 가지씩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연못을 지키는 일을 대대로 해온 상현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전통을 이어받아 연못을 돌보며 해마다 황금 물고기를 볼 것을 꿈꿨습니다. 상현의 할아버지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밤마다 들려주며 언젠가 자기의 손자가 물고기를 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현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가 연못가에 서 있자 물속에서 황금 물고기가 나타나 연못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불현듯 상현은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물고기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임을 느꼈습니다. 상현은 이를 계기로 연못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매일 연못을 방문해 물맑기를 점검하고 주변 자연을 보호하며 연못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주위에 나무, 풀, 냄새, 물결, 소리 등 모든 것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뜨던 날 상현은 연못 주위에 장기자인 양심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갑자기 연못 위에 환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눌 수 없던 상현은 설렘을 가득 안고 연못가로 걸어가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순간 마치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황금 물고기가 물살을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물고기의 비늘은 달빛과 반짝이며 상현에게 천상의 별빛을 선사했습니다. 상현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물고기에게 슬며시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을이 항상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때 물고기는 마치 상현의 말에 응답하듯 그의 눈앞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 후 김천 마을은 예상치 못한 풍족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는 예년보다 더 잘 되고 어느 집에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현의 소원은 곧 마을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상현을 연못의 수호자로 존경했습니다. 김천 마을의 마법 연못과 황금 물고기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로 자리 잡았고 매년 보름달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연못가에 모여 상현의 용기와 순수함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상현은 여전히 매일 연못을 돌보며 황금 물고기를 향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김천의 연못과 그 황금 물고기는 언제나 마을의 수호자로 남았습니다.